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에 여러분에게 어떤 운의 흐름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카드가 들려줄지 기대하시면서 카드를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제가 카드를 뽑을 때 눈에 들어오신 카드나 끌리는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초록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10월에 어떤 일이 있으실까 뽑으신 카드들 봤는데요. 이번 달에는 좀 사람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초록분들은 주변에 여러분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생긴다거나 또 여러분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이번 달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온전히 여러분만의 강한 멘탈을 유지하시기에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들을 좀 발판 삼으신다면 여러분이 사람 보는 눈이 좀 더 생기게 되고요. 분별력도 생긴다고 하거든요. 분별력이 필요할 때마다 팩트에 맞춰서 잘 기록해 두신다면 매일매일 기록이 쌓이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따라가실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중간중간 자연과 함께 성찰의 힘도 강해질 수 있는 시기예요. 또 궁극적으로는 사람들 마음이 다 나 같을 순 없구나. 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깊은 속마음에서도 이번 달에는 사람들이랑 좀 거리를 두게 될 수 있고 좀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실 수 있어요. 같은 걸 보면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조금 더 확장되고 좀 더 넓어지고요. 다양성을 존중하게 되는 흐름을 가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관심도 생길 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자연의 변화라든지 계절적인 변화, 이런 부분 더 크게 보게 되고요. 음악도 조금 더 잔잔하고 조용한 장르에 관심이 가게 될 수 있고 또 식물의 변화, 이런 것도 여러분이 눈치채게 되실 수 있어요. 동식물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좀 잔잔해지고 고요해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 자연의 기운들을 잘 잡아낼 수 있을 때에는 일부러라도 여러분이 사람들이랑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오늘 대표 키워드로 보여지는 카드를 보시면 영적인 커리어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요. 커리어라는 단어는 우리가 원래 직업을 쓸 때 많이 해석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커리어의 어원을 생각해보면 이 발걸음을 의미하거든요. 족적이에요. 기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커리어를 돌아본다라고 하고 또 미래의 커리어를 계획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직업이랑 관련된 경로, 발걸음을 만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오늘 이 카드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영혼과 관련된 커리어를 갖게 된다. 이런 일을 갖게 된다. 그 정도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영혼과 관련된 직업은 대표적으로는 영적인 지도자가 떠오르는데요. 영적 지도자라고 한다면 단어가 엄청 거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상담가가 될 수 있고 또 멘토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타인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이 상담가나 멘토가 되실 텐데 그때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공감일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타고난 공감 능력이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눈빛으로만 공감하고 표정이나 리액션만으로 공감한다면 그 상대방이 받게 되는 공감 자체가 좀 한정적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가? 내가 겪었던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도울 수 있는 그 감정의 폭, 또 공감대의 폭이 다르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은 또 다른 부모를 잃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고 서로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도 생각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그냥 겪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겪어오신 고통이나 난관은 당연히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커리어가 더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과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랑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데에서 온다고 해요.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공감의 통로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제 아마 하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내주는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연결고리일 거예요. 이 숫자 적힌 78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78번은 여러분의 운명적인 숫자 이번 달 15인데 이 15는 결국 6이 되거든요. 이 6이라는 숫자는 조화를 의미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조화, 또 안정. 이게 여러분의 이번 달 궁극적 미션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 조화라는 것은 사실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모양이 다 다른데 조화롭게 지낸다라는 게 온전한 조화는 사실 불가능할 거거든요. 내가 별 모양이고 네가 네모 모양인데 우리가 각자 다 뾰족하게 있다 보면 당연히 부딪히거든요. 자기 모양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럴 때 겉에 찰흙을 하나 덧붙여야 돼요. 이제 그래야 서로 협의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지는 지혜이자 우리의 공감대일 건데요. 이제 바로 이번 달에 여러분이 그런 찰흙을 만드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여러분의 찰흙을 만들어내시는 게 필요하고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양을 가지고 너 왜 별 모양이야? 이렇게 계속 건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아, 너는 내 모양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딱히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더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여러분은 자꾸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한테 너는 서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나는 해가 뜨는 쪽, 해가 시작되는 곳, 그 동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혁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태양을 따라가야 돼. 우리는 대세를 거스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남들 다 그렇게 간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주제인데 사람들이 자꾸 그 방향이 틀렸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당연히 혼란도 있겠죠. 내가 틀렸나? 근데 이럴 때는 또 역시 사람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드시겠죠. 컵 8번 카드도 보시면 고양이가 미련 없이 떠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계속 너 컵 지켜야지 어디가 이렇게 붙잡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나는 지금 잠깐 혼자 좀 생각해보고 싶어. 이렇게 무리를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틀린 길을 결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동전에 기사도 들어와 있고 레이저 별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길과 그저 다른 길, 틀린 길이 아니라 좀 다른 선택을 하시게 될 거고
또 그런 쪽에 조금 더 마음이 끌릴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걸 고르는 순간에는 어떤 어려움도 올 수 있고 부담감도 와요. 이 완즈 10번 카드 그리고 운둔자 카드까지 떴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게 되고 내가 틀린 건가? 왜 내 생각은 인정받지 못하나? 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초록분들은 이번 달에 사람들이랑 조금 다른 길을 가는 걸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또 장애물로 느껴지는 날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그 장애물 같이 보이는 것을 극복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그게 결국에는 세상을 돕는 새로운 길이 된다. 그 발걸음이 된다. 이런 면도 말해주고 있어요. 직장인이신 초록분들은 이번 달에 뭔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실 때 좀 겉돈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동료들은 뭔가 대세가 있어요. 돈을 많이 쓴다든지, 욜로족을 산다든지, 소비를 과시하는 사람 생길 수 있거든요. 이번 달은 유독 SNS에서도 사람들이 여행 가는 걸 자랑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자랑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좀 빈정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또 혹은 돈 모은 걸로 자랑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그 자랑이 또 은연중에 나를 깎아내리는 것 같을 수 있거든요. 나 벌써 1억 모았어. 초록 너 얼마 모았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제 겉모습은 그냥 나 열심히 했으니까 인정해줘, 공감해줘 이런 거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듣는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내 사정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내가 지금 학자금 갚느라, 집에 돈을 내느라, 월세 내느라 내가 지금 돈 모을 여력이 없는데 물론 나도 돈 모으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상황이 안 되는 걸 어떡해? 라는 생각 들 수 있겠죠. 이제 그럴 때는 확 감정적으로 대하지는 마시고 나는 아직은 돈 모으는데 자신이 없어. 천천히 해보지 뭐.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시고 주제를 아예 다른 쪽으로 돌리시는 것도 좋고요. 연락을 하실 때 좀 텀을 두면서 거리를 두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여행이나 돈 쓰는 거, 또 소비 이런 걸로 자랑하는 친구 있다면 SNS 자체를 여러분이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또 여행이 딴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가까운 산에 가셔도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운동복 하나 입고 또 물 하나 챙기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충분히 힐링이 되시거든요. 그걸 SNS에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걸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자연이거든요. 더 추워지면 자연이랑 여러분이랑 둘이 만날 기회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또 프리랜서이신 분들, 확실히 이번 달에는 좀 유행에 민감해지게 되는 시기거든요. 사람들 다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약간 팔랑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좀 뚝심이 중요한 시기, 약간 존버의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학생이신 분들은 주변 경쟁자에 흔들리면 안 돼요.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 새로 커리큘럼을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유지하시는 게 더 좋은 시기고 꼼꼼히 보는 게 필요한 시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문제집을 풀다가 마셨는데 아예 새로 사고 싶은 마음 들겠죠. 근데 새로 사서 풀다 보면 예전에 풀다만 문제집이 어차피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마저 마무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럴 때는 어떤 챕터를 건너뛰셔서 여기서부터는 아예 새 문제집처럼 생각할 거야. 그렇게 해서 쭉 끝까지 풀어나가다가 다 푼 다음에 가운데 거 나머지 부분 완성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번 달에는 눈 낮춰라 약간 주변 잔소리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잘 치워내시고 고요하게 여러분만의 페이스를 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계약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번 달에 이걸 진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줄 수 있을까? 내가 혹시 지금 상황에 휩쓸려서 계약하는 거 아닐까? 내가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조바심 내는 거 아닐까? 그런 부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초록분들의 대인운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조심하시는 것, 또 허공에 떠도는 얘기, SNS에 흘러가는 얘기, 유행 이런 거 조심하시는 게 좋은 때거든요. 나의 균형 감각, 나의 뚝심을 딱 지켜야 되는데 그게 흔들릴 수 있어요. 외부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나를 정신없게 만들 때에는
그 외부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환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고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럴 땐 창문을 잘 닫아두는 게 좋겠죠. 안정적으로 나의 자아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이번 달에 대인운의 차원에서 연애든 인간관계든 누군가 새로 알게 되신다면 마음을 완전히 다 열어보지는 마시고 약간 적응 기간 가지시는 게 좋다고 보여져요. 저 약간 낯가려요. 약간 이런 포지셔닝이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초록분들은 원래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또 여러분은 사람들이 자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세요. 그래서 주변에 감정이 많고 또 미션이 많은 거예요.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달에는 약간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오히려 은둔자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외로움을 선택하시는 게 낫거든요. 그래야 영혼이 한 번 더 성장하고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은 조화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아예 단절될 수는 없어요. 지금 마지막 카드 보시면 장애물을 극복한다. 이런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도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산을 걸어가고 계신데 그 길을 가로막는 커다란 돌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돌에 칼이 하나 꽂혀 있죠. 사실 이 돌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던 돌이거든요. 여러분은 이 칼을 뽑을 힘이 있으세요. 또 칼을 뽑으면 돌이 반으로 쩍 갈라질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칼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앞에 길이 뚫리게 되니까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사람들이 옆에서 이 칼 잡고 그냥 옆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거꾸로 가자,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여러분의 잠재력, 칼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을 모르고 약간 이렇게 저렇게 혼수만 둘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고요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칼도 가질 수 있고 또 길도 아예 확 뚫어버릴 수 있어요. 이번 달엔 가능하면 혼자 해결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약간 막막하시더라도 터널 같은 시간 내가 혼자 뚫어보자. 또 여러분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블랙 에그까지 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냥 병아리가 나올지 혹은 용이 나올지 몰라요. 이러쿵저러쿵 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도권을 주지 마시고 이야기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렇다면 영혼이 성장되고 영혼의 커리어가 쌓이게 되고 여러분의 경험이 생기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하우와 지혜가 생겨서 다시 사람들을 연결할 것이다 라는 부분 생각하시고 지금 하고 계시던 일이 있으시면 그것을 가능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유지하시는 것, 너무 힘드시면 중간에 자연을 만나서 혼자만의 여유를 가지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빨간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빨간 고르신 분들, 이번 달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카드들 뽑아봤는데요. 빨간 분들은 이번 달에 대표 키워드로 이 타임아웃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타임아웃 카드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까지 빨간 분들이 좀 여름을 뜨겁게 열심히 달려오셨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데요. 빨간 분들은 10월에는 건강을 조금 더 신경 쓰시는 시기, 일과 휴식의 밸런스를 잘 잡으시는 것,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이 타임아웃이라는 거는 잠시 멈춰라, 그리고 돌아봐라. 그 중에서도 주변 상황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먼저 돌아봐라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타임아웃 카드에서도 보시면 숫자가 37이라는 숫자가 떴어요. 37 숫자는 3과 7을 더해서 10이 되고 그 10은 다시 1이 되거든요. 10이라는 숫자는 타로 카드에서 완성을 의미해요. 근데 그 완성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완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작이 온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오늘 그 숫자를 여러분 빨간 분들에게 대입해보면 이제까지 굉장히 헌신하신 부모님 이미지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책임감도 강하시기 때문에 10까지 오신 거예요.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굉장히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시더라도 여러 다리를 걸쳐서 여러 개의 옵션을 생각하신다기보다는 딱 하나의 분야를 정하셔서 집중을 꽤 하셨던 것 같고요. 일을 하실 때도 멀티로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보다는 하나에 조금 더 시간을 집중하시는 그런 편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걸 거꾸로 일의 입장에서, 공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빨강은 나한테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일을 하실 때도 멀티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보다는 하나에 더 집중하시는 편으로 보이고요. 연애를 하실 때에도 애정의 관계에서도 좀 여러 명에게 시선을 주시기보다는 한 사람이랑 시선을 나눌 때 훨씬 더 편하신 분들. 그걸 거꾸로 일의 입장, 공부의 입장, 또 상대방의 입장, 거기서 보면 빨강은 나한테 지금 온전히 집중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일이든 공부든 사람이든 다 그것을 돌보고 케어하는 일이라서 그게 결국 내가 에너지를 쓰는 것, 나라는 존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나라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님이 아무리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금까지 돕고 또 양육을 한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아파지게 된다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이제까지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당장 이 아이는 스스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나의 역할이라는 거는 어떤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고 깊게 해봤자 길게 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마치 화가가 정말 엄청난 작품을 열심히 그리고 많이 그려뒀는데 그게 쭉 이어져서 세상에 빛을 보아야 되는데 그 전에 바로 요절해버리면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겠죠. 고흐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렸어도 자기가 인정받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바람에 자기 삶 내내는 힘들었고 굶주렸던 것처럼 뭐든지 결국엔 내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세상의 주인공은 나거든요. 근데 빨강분들은 지금까지 약간 쥐어짜면서 공부하셨을 수 있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나를 꾸준히 준비해 오셨을 수 있고 수건에서 물을 짜는 것처럼 아주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느라 고생하셨을 수 있거든요. 오늘 카드들은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약간 좀 쉬면서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특히 이번 달에는 나의 짐이 좀 있었는데 그걸 좀 덜어줄 사람도 주변에 들어오거든요. 나도 좀 부탁해보는 거 어떨까? 여러분 도와달라고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달에는 대인운이 좋기 때문에 주변에 솔직히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뿌리를 공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진심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해요. 나의 성공이나 뭔가 유명세나 나의 명예를 위해서 주변 사람을 이용하는 대인운이 아니라 내가 주변 사람에게 잠시 기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오래 버틸 수가 없다. 길게 가려면 나도 좀 기대야 된다. 이런 생각 하시면서 긴 호흡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약간의 도움을 청해보는 것, 그래야 장기전에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카드들을 보면 아래에 전차 카드가 있죠. 이 전차 카드는 전쟁을 떠나고 있는 왕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카드인데요. 뒤에는 성이 있는데 지금 성이 있다는 거는 이 왕자가 안락함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에요. 왕자가 원래 쉴 수 있는 곳, 기존의 땅, 또 구태의연한 곳, 이런 것을 말해요. 근데 이 왕자는 지금 한 번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와서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전쟁에 가야겠다. 나는 달라지겠다. 나는 왕자가 아니라 이제 왕이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결단을 했고 평생을 훈련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훈련이 다 끝나서 스핑크스 2마리를 데리고 앞으로 멋지게 나서고 있어요. 그만큼 빨간 분들은 본능적으로 성장의 욕구가 있으시거든요. 나는 변하고 싶어. 긍정적으로 살 거야. 나는 달라질 거야. 나 진짜 멋지게 살 거야. 이런 역동성 가지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 전차가 가로막혀 있는데요. 위에 완즈 9번하고 앞에 칼 8번이 있어요.
완주 9번을 보시면 쉬고 있는 고양이가 있는데요. 이 고양이를 자세히 보면 한쪽 눈이 다쳤어요. 이미 과거에 힘든 혈전,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 때문에 눈이 다쳤고 지금은 휴식을 취하면서 눈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누가 올지 몰라서 적이 다가올지 몰라서 담을 지키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경험이 있는데 그때 완벽하지 못해서 나는 상처를 받았어. 근데 나는 지금도 상처받을까봐 떠날 수 없어. 과거의 실패 때문에 과감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지금 애매하게 현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이거든요. 아예 담을 지키는 걸 포기하고 치료하러 가거나 혹은 더 적이 있는지 정말 살펴보기 위해서 정찰을 나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들리는 소문만 있어요. 누가 그러는데 밖에 적이 있대. 이렇게 허공에 떠도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아래 보시면 칼 8번이 들어왔는데 몸이 이렇게 묶여 있고 눈도 가려져 있죠. 주변에 칼이 8개 있으니까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는 지금 묶여 있어. 나는 자유가 없어. 누가 와서 나를 구해줘야 돼. 안 그러면 나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칼은 인간의 논리적인 생각,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이 많아서 이렇지 사실 칼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방어하고 있어요.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끈도 풀을 수 있고 내가 관점만 바꾸면 남의 도움 필요 없이 나만의 방법이 있다. 이 전차의 힘을 분명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때 새로운 생각이 한번 들어오고 그러면서 관점을 찾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한번 들어와요. 일단 왜냐면 완주 9번하고 칼 8번 숫자가 8과 9까지 왔다는 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일이 많았고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이때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새로운 감정이 하나 오는데요. 여기서부터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져요. 칼의 왕, 가장 냉철한 사람이고 논리적인 리더십, 추진력이 있고요. 아래는 정의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칼을 뽑을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생각을 사용할 수 있고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읽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런 흐름들을 보면 빨간 분들은 생각을 좀 비워내시고 일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 적어도 하루라도 이런 날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이거든요. 깨끗이 비우는 게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생각을 비우면서 청소하시는 것도 좋고요.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고 멍하니 공원에 앉아있는 시간, 그런 것도 좋아요. 여행이라고 꼭 멀리 가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을 정리하는 타이밍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런 시간을 가지신다면 정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내가 감정적인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게 떠오를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직장인이시라면 더더욱 이제까지 일이 거의 지금 여러분을 점령했어요. 스케줄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밸런스가 깨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정말 편한 사람이랑 같이 만난다든지 휴식을 가진다든지 연락이 뜸했던 사람이랑 연락해보는 것도 좋고요. 고향을 지금 떠나서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은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고 그냥 혼자 가셔서 고향에서 휴식 시간 만들어 보셔도 돼요. 안 그러면 이런 휴식이 없으면 또 일이 몰려오고 과부하가 걸릴 수 있거든요. 프리랜서나 사업하시는 분들 역시 일에 좀 잠식될 수 있어요. 그런데 프리랜서이신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을 좀 그만두거나 아예 타임아웃을 해버리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휴식을 하시는 순간 바로 수익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쉬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휴식의 양을 확보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휴식의 질을 늘리는 방향이 필요하거든요. 혼자 쉬고 혼자 문화생활을 즐긴다든지 휴식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신다면 나머지 일하는 시간에 훨씬 더 효율이 올라가실 거예요. 학생이신 분들은 역시 공부를 그만둘 수 없고 너무 오래 쉴 수 없기 때문에 휴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공부를 아예 쉴 수는 없는데 의미 없이 쉬어버리면 휴식이 안 되고 시간 낭비하게 되고 그 시간 낭비한 걸 두고 다시 스트레스 받아요. 휴식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꼬박꼬박 주기적으로 쉬시고 계획적으로 휴식을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역시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중요한 면접이나 시험을 앞두고는 심호흡을 크게 하시면서 약간 생각을 정리하시면서 정신을 맑게 하는 행위를 하시고 면접장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차분한 에너지가 내 주위에 머물게 하세요. 특히 빨간 분들은 이번 달에 어떤 상황에 계시거나 물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순환이 되고 에너지, 찌꺼기들이 나가야 돼요. 시험이나 면접 앞두셨으면 그 전에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휴식 장소를 찾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호수나 강가, 바닷가 가까이 하시는 게 좋아요. 물이라는 것은 순환이면서도 찌꺼기 버리는 것, 이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청소하는 것, 비워내는 것, 이런 것으로 휴식의 의미를 계획해 보는 것, 이런 거 좋겠죠. 이번 달 중요한 계약 앞두신 분들은 좀 고요하게 생각해 보시고 모든 정보를 한번 펼쳐서 큰 그림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번 달 대인운으로 빨간 분들은 좀 소수의 사람이 좋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 사람이랑 막 어우러지는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 그런 대인운이라기보다는 오래 알던 사람, 가까이 지내던 사람, 깊은 뿌리를 공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 지혜도 얻게 되고 평화도 들어와요. 여러 사람이랑 으쌰으쌰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다면 그렇다고 해도 중심 자체는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일단 여사제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분 속내를 드러내지 마시고 비밀로 남겨두기. 이게 더 현명하고요. 하지만 이번 달에는 소수의 사람이랑 대화를 나눈다든지 혹은 자연이랑 대화를 나눈다든지 혹은 이런 타임아웃 시간에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제 그렇다면 카르마가 해결되고 운명과 꿈, 지혜 이런 것에 대한 확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 달 빨간 분들은 또 마지막 카드로 그라운딩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그라운딩은 좀 깊이 탐험해라. 그런 것처럼 파고들어라. 특히 당신의 뿌리를 탐색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그라운딩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물가에 앉아서 약간 멍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휴식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한 달이에요. 이 그라운딩이라는 단어는 단어 자체가 바닥에 앉아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방방 뜨는 분위기가 아니라 좀 차분해지는 모습이거든요. 여러 사람들이랑 어깨동무를 하면서 막 신나고 힘내고 이런 시기가 아니라 혼자 잠시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제 그 시간이 이번 달 가장 의미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이고요. 뿌리가 같은 사람, 가까운 사람, 혹은 나 자신, 나를 나무처럼 생각하면 돼요. 자연과 어우러지기. 이런 소통이 의미가 있고 그걸 깊이 즐겨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서 한번 뿌리를 꽉 잡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활짝 피게 될 거예요. 나는 원래 고요한 사람이 아니야, 차분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빨간 분들이라고 해도 이번 달에는 여러분에게 휴식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은 원래 타고난 독수리시거든요. 독수리 당연히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잠시 출발하기 전에는 앉아있는 시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먹이를 잡으려면 당연히 내려오는 시간, 그라운딩의 시간이 필요하죠. 높이 올라가기 전에 잠깐 내려오셔서 이 근처가 어떤지, 여기 생태계는 어떤지 좀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더 높이 날기 위한 휴식 시간,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꼭 필요하고요. 또 독특하게 가운데 건축가 카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건축가도 생각해보면 세부적인 디테일도 보고 또 그러다가 한 번은 뒷걸음질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보고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다시 세부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건축가는 원래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동시에 봐야 된다고 해요. 이번 달 빨간 분들은 잠시 한 걸음 뒤로 오셔서 여러분의 건축물, 여러분의 삶과 자연, 건축과 자연 사이의 조화, 내 삶과 세상 사이의 조화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 또 덜어내는 휴식, 의미가 있는 휴식 시간 이런 것들을 꼭 가져주시면서 또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에 더 활기차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빨간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노랑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란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10월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읽어봤는데요. 먼저 노랑 분들은 지금 여러분한테 카드들이 좀 토닥토닥 하는 이미지 많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노랑 분들 위로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마치 정말 마지막 걸음을 걷고 계신 장거리 달리기에서 마지막 바퀴를 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주고 계신가 봐요. 마라톤의 마지막 코스 접어든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같은 속도로 계속 달려가고 계신데 이제 옆에서 카드들이 화이팅 해주고 응원해주는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마라톤이나 장거리 같은 그런 길 걷고 계신 노랑분들, 당장의 속도가 중요하지 않겠죠. 장기적인 호흡이나 완주하는 것, 그 완주 안에서의 나의 기록, 나와의 싸움, 이제 이런 키워드도 보이거든요.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런 호흡에 여러분이 집중하신다면 순간을 즐길 수 있고 분명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지막까지 결승전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마음은 쉽지 않거든요. 현재 노랑분들은 순간 발걸음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순간의 속도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걱정이 되고 미래가 염려되는 그런 상황에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숨이 턱 밑까지 올라오고 있고 너무 힘든데 그리고 남은 힘을 쥐어짜고 있는데 근데 옆에 같이 달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왠지 호흡 조절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별로 힘들어 보이지도 않고 뭔가 경기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갑자기 내 발이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저 사람 보고 나니까 왠지 나는 타고난 체력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운동화가 나쁜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5만 가지 부정적인 원인들이 떠오르면서 이럴 거면 나도 마라톤 준비 더 열심히 할 걸. 옷이나 운동화도 더 좋은 거 살 걸. 별 생각 다 들겠죠. 그래서 오늘 키워드 카드에 용서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는 항상 용서하기 힘든 일들만 주로 떠올라요. 누가 누구를 그러면 용서하겠나? 이 용서라는 관념은 정말 역사적으로도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으면 결국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뉘우친다고 해도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결과가 똑같으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용서를 한다고 해도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용서를 하는 사람한테 강요를 할 수도 없죠. 용서를 하는 사람도 나 용서하겠어 라고 말로 용서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감정이 다 해소되는 건 아닐 거예요. 누군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돈으로 보상받는다고 한들 그게 용서가 되진 않잖아요. 제가 굳이 어떤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용서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사실 아실 거예요. 또 거의 완전한 용서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키워드가 우리에게 용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건 이유가 있겠죠. 이 용서 카드를 보시면 숫자가 96이 나왔는데요. 96이라는 숫자는 수비학으로는 15가 되고 그게 다시 6이 돼요. 그래서 96이라는 숫자는 안정과 조화라는 6의 숫자로 수렴하거든요. 내 안에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 내가 지금 감정이 96까지 차올랐다. 그런데 그것들을 응축해서 에너지를 규칙적으로 만들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해라. 이런 메시지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96을 6까지, 조화까지 만들려면 진정한 용서는 결국 나 자신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부터 용서의 시작이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아팠던 기억,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 과거의 기억을 우리는 감옥처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 자신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용서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건데 누가 나한테 용서를 줄 수 있고 누가 나한테 자유를 줄 수 있을까? 결국 나 자신이 과거의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나 자신이 과거의 나를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유로워지는 거. 그게 용서의 전부지 관계에서의 용서가 전부는 아닐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카드의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노랑분들은 이번 달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는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비교하지 않는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나에게 자유를 주어라. 이걸 돌아보는 시기가 될 때 매우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 나 자신을 향한 인정과 용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계시는지 다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노랑분들은 여러분의 이력서나 여러분의 명함이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혹은 여러분의 거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불만족스러우시거든요. 나는 뭔가 부족해. 이 생각에 계속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데 사실 야망이 굉장히 큰 분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내가 세상에서 외면받고 있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이 완즈 2번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야망이에요. 현재 성에 서 있는데 이 상황에 100% 만족이 안 돼요. 나는 더 큰 사람인데, 나는 더 멀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막상 위에는 동전 5번이에요. 외면당하고 있고 뭔가 문이 열리지 않고 있고 겉으로는 괜찮아 라고 말씀하고 계셔도 깊은 속마음에는 이렇게 불안과 염려의 씨앗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달에는 나 자신을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이 심판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능력이 탁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 와요. 특히 이건 외부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온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권유가 들어올 수 있고요. 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너는 경력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의가 들어올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완즈의 여왕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의 나에 대한 사랑, 이거 가질만 하거든요. 이 심판 카드를 보시면 천사가 와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 부활의 사인이 들어온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아래에 죽어있던 시체들, 이 시체들이 관에서 나와서 부활의 천사를 맞이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 자체는 내 힘으로 좋은 소식이 생긴다가 아니라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어온다라는 거라 내가 소식을 끌어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네, 하지만 이때에도 시체가 할 일이 있긴 있어요. 바로 이 관의 뚜껑을 스스로 밀고 올려서 올라오는 힘이거든요. 천사가 나팔을 불어줘서 타이밍을 알려주는 거지 뚜껑을 열어주진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힘을 발휘하셔서 여러분이 뚜껑을 확 밀어내야 돼요. 이제 이런 기회가 사실 다시 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천사가 구름을 타고 왔다는 거는 바람이 불면 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무덤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자신감, 완즈의 여왕, 이 마음을 갖고 관의 뚜껑을 밀어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관 뚜껑을 밀고 올라와서 소식을 잡아낼 수 있는, 부활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세요. 왜냐면 야망도 가지고 계시고 이 완즈의 여왕이 말해주는 노련한 경험, 노하우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소식을 잡아내시면 여러분한테 절제 카드, 아, 이게 나한테 와야 되는 그런 좋은 것이 맞구나. 내가 괜히 불안감 가지고 있었구나. 저 태양이 나를 축복하고 있구나. 이런 편안한 마음도 들어오게 되고요. 내면에 더 이상 불안감이나 외면이나 결핍, 이 동전 5번이 아니라 완즈 3번이 들어와요. 완즈 3번은 완즈 2번에서 한 번 더 발전한 그런 카드거든요. 예전에는 막연하게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완즈 3번은 야망을 실현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실현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본다. 이런 의미거든요. 약간 취업 시장에서 취준생의 입장을 끝내고 합격을 해요. 그 이후에 부서 배정을 받아서 신입사원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고민하는 모습이에요. 이 회사에서 나는 어떤 이미지로 살아갈까?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노랑분들은 이번 달에 어떤 운명처럼 다가오는 기회를 잘 잡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전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용서하고 인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노랑분들 중에 직장인이신 분들은 이제까지 하시던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될 수 있고요. 끝이 보여요. 끝이 난 이후에는 여러분이 그래서 뭔가 연차 쓰고 싶다, 잠깐 쉬고 올까, 이런 시기도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갑자기 불안감이 오게 된다면 내가 잘했는지 막 다시 들춰보게 되고 예민해질 수 있어요. 너무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내가 그때 잘했겠지, 나 이제까지 잘했어, 이렇게 좀 담대하게 생각하시면서 일을 좀 정리하시고 마무리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이번 달은 그래서 회사원이신 분들 중에서 이직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직 준비하기에 좋은 시기예요.
이제까지 커리어를 정리하시면서 특히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기반으로 자소서를 써보신다거나 자신감을 기반으로 헤드헌터랑 적극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시면 여기저기 찔러보기에 좋은 시기고 또 좋은 면접의 기회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직을 이미 정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불안감을 내려놓으시면 분명히 좋은 소식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또 프리랜서이신 분들, 내가 일이 있어야 돈을 벌어 이렇게 일을 끌어당기셔야 되는 분들, 이번 달 외부에서 좋은 소식 온다 이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새로 고객이 생긴다거나 계약의 운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근데 프로젝트가 좀 크게 온다든지 좀 부담감 되는 그런 계약일 수 있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거 극복하셔야 돼요. 학생이신 분들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걱정되실 수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실력 발휘할 수 있을까? 다음 시험이나 다음 대회나 다음 공모전 같은 거 잘할 수 있을까? 좀 불안해 하실 수 있는데 너무 불안감 가지지 마시고 나 이만하면 실력 있어. 나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마지막에는 가다듬기만 하자. 조금만 더 올리자. 이렇게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해요. 목표를 하나 보면서 계속 안 될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마라톤 1등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남은 시간만 생각하세요. 내가 어쨌든 얼마 안 남았어. 마라톤 끝까지 가려면 거의 다 왔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쨌든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나 끝나면 놀아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 정서에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또 거래 기다리시는 분들, 계약 기다리시는 분들, 이번 달에 좋은 기회가 오는데 이 관을 밀어내는 힘, 마지막 힘은 결국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는 게 필요해요. 노랑분들의 대인운을 살펴보면 이번 달에는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것보다는 나의 힘이 있어야 한다. 나의 힘을 믿어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관을 미는 것도 결국 주변의 도움이 아니라 어쨌든 나 혼자 해야 돼요. 왜냐면 관 안에는 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자신감 가지시고요. 대신 또 좋은 건 내가 다른 사람 관을 열어줄 필요는 없는 시기예요. 약간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겠죠. 일단 또 은둔자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지혜를 많이 가져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미래를 보면서 불안감 가지시기보다는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나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해요. 현재의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 나름 잘했는데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힘내자. 약간 이렇게 과거의 여러분이랑 비교하시면서 그러면서 성장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대인운 자리에 마더스타 예스가 나왔기 때문에 대인운도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지 끌려가면 안 돼요. 내가 별이고 세상의 주체적인 존재다. 이런 의미를 대인운에 적용하시면서 대인관계에 끌려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노랑분들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소식, 또 아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 이번 달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심판 카드는 그만큼 외부에서 들어오는 긍정의 힘이 굉장히 강한 카드예요. 이 힘이 들어올 때가 흔치 않으니까 내 손으로 관의 뚜껑을 밀자. 누구한테도 기대지 말고 내 관을 내가 밀자. 나 잘할 수 있어. 왜냐면 이제까지 잘해왔어 라는 용서, 이런 생각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언제나 혼자인 건 아니래요. 이 마지막 카드에서도 보시면 천사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당신은 천사들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이다. 이런 사실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관의 뚜껑을 밀고 계실 때 옆에서 천사들이 화이팅! 이렇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과거의 여러분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교도 하지 마시고 나는 과거에 있었던 나를 일단 그대로 받아들일 거야. 나 과거에도 나름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힘이 있어. 오늘 더 활기차게 살 거야. 어제의 나보다 조금씩 더 발전할 거야. 이런 생각 가지시면 좋고요. 과거로부터 용서하기, 이런 이야기는 가운데 장미 카드에서도 보시면 레스큐어 카드가 떴는데요. 구조자, 구해주는 사람. 나는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나 스스로를 구할 것이다. 나의 인생의 구원은 나로부터 온다.
물론 좋은 소식이 외부에서 나팔 소리처럼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내가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존재의 고고함과 위대함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백조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소식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파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파랑 고르신 분들 10월에 여러분에게 어떤 심리가 흐르는지 또 어떤 흐름이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 가지시면 좋은지 카드들을 읽어봤는데요. 먼저 파랑 분들은 이번 달에 중요한 일을 좀 앞두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면접이나 이직, 계약 좀 이런 거 기대하고 계신 분들 가능하고요. 또 혹은 이번 달엔 어떤 성과를 내서 주변에 딱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생기는 시기거든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이제는 좀 보상받을 때가 됐어. 약간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이 문장이 강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의 눈빛이 이번 10월을 기대하고 있다. 좀 빛나고 있다. 뭔가 열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쟁 상황에서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강하게 드러나는 시기고요. 또 그만큼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그 준비가 좋은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가능성이 이번 달에 있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그냥 성공 이렇게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고 성공으로 가기 직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챙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공도 이번 달 분명 가능성이 있지만 그 직전에 항상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라 이런 포인트가 보이거든요. 오늘 키워드도 보시면 teaching and learning 가르쳐주기, 배우기 이 두 단계가 나와 있는 카드가 떴어요. 우리가 보통 가르친다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어야 가르쳐줄 수 있거든요. 모르는 얘기를 가르쳐줄 수는 없죠. 근데 이 카드에서는 가르치는 게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순서가 바뀐 거죠. 원래는 배우고 그 다음에 가르친다.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근데 이게 거꾸로 나왔다는 거는 이미 여러분이 많이 배워왔다라는 걸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얘기하려는 거는 꼭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 배우게 되는 무언가가 있다.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순서상 가르치는 게 없다면 당신은 배우는 것도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가르치는 것에 일단 먼저 집중을 하는 게 좋겠죠. 이 선행 조건인 가르침이 없다면 후행 결과인 학습도 없으니까요. 오늘 이 카드에서는 파란 분들은 이미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당신의 말의 힘을 얕보지 말아라 이런 속뜻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말을 이번 달에는 특히 잘 돌아보셔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나 윗사람 아랫사람 모두가 다 여러분의 입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의 발언, 행동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파란 분의 입에서 몸에서 에너지가 막 나오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좀 빨려 들어가는 강연자 같은 힘을 가지게 된대요. 특히 이 가르치고 배우는 카드의 숫자가 57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57은 수비학으로 따지면 3이 돼요. 이 3은 원래 지식이 지식을 전달하고 기술이 전달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장이 익어가듯이 장인이 되듯이 성장하고 그리고 우정이 단단해지고 가까운 사람이랑 콜라보하면서 어떤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부분을 말해주거든요. 이번 달에는 하나의 목표가 있어서 기존 관계가 단단해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이 사람이랑도 다른 게 아니라 일 얘기나 공부 얘기를 하면서 단단해져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는 시기거든요. 가르치는 장면이 먼저 들어오고 배운다. 이 의미는 지식이나 지혜를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된다. 그 소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이제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자꾸 내가 잘하고 싶어지고요. 내가 원하는 결과는 나 혼자 다 가져오고 싶고 1등 하고 싶은 약간 욕심이 강해지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다가오면 내 거 훔쳐가려는 거 아닐까? 약간 경계심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가 필기 노트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마음이 좀 불편해지죠. 내가 열심히 들어서 중요한 것만 쏙쏙 적었는데 왠지 친구가 빌려가면 내 지식을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칼의 시종이거든요. 고양이가 칼을 보면서 경계하고 있어요. 이거 단단히 꽂혀 있는 거 맞을까? 이거 쓰러져서 나 찌르는 거 아니야?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위험하다면 경계심을 여기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도망가야겠죠. 근데 도망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관계가 어느 정도 깔려있기 때문에 갑자기 떠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고양이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은 내 땅인데 여기 왜 있지? 여기는 내 기반인데 난 여기가 중요한데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칼이 거의 나무처럼 꽂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자리까지 남은 줄 알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칼이 위험하진 않은 거죠. 막상 주변에 다가오는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협이 아니에요. 위험한 상대가 아닌데 내 적수가 아닌데 근데 내가 경계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럴 때는 경계심을 풀고 그냥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게 낫다. 이제 쿨하게 대하는 게 낫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분명히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 내가 다 갖고 싶은 마음 이런 거 발동할 수 있어요. 왠지 내 거 보여주면 뺏기는 것 같으니까 싫은 거죠. 근데 오늘 카드를 보시면 오히려 여러분 거를 빌려가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하다. 가르쳐준다고 해서 내 지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해요. 왜냐면 완주 6번 카드는 내 경험이 승리랑 연결되고 경험을 통해서 성장했다. 그러니까 이미 말을 타고 있다 나는. 이 격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어차피 필기를 빌려간 사람은 그냥 베끼기만 해서 자기 불안감을 낮추는 거지 그 지식 안에서의 연결고리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큼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쿨하게 빌려주시는 게 낫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야 역시 파랑은 배포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모여들게 돼요. 감정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카드들 보시면 여러분의 감정도 훨씬 더 편안해지고요. 평화로워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이구나. 내 손바닥 안에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 여러분한테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뭘 가르쳐달라고 한다거나 시간을 내어달라고 한다거나 그럴 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을 직장인이신 파란분들한테 적용해 본다면 아마 이번 달에는 뭔가 불편하거나 새로운 사람이랑 일을 해야 할 수 있고요. 또 누군가한테 내 에너지를 줘야 된다든지 시간을 써서 뭔가 알려줘야 될 수도 있어요. 나도 내일 하기 바쁜데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첫 장면. 하지만 이번 달에는 좀 평판을 쌓아가는 시기거든요. 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의 이익이나 단기간의 성공에 집착하시면 안 되고 단단히 바닥을 만들어가는 시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주변에 같은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랑 유대관계를 쌓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서로 노하우를 주고받는 거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나도 어느 정도 정보를 알려주고 양보한다든지 이제 그렇다면 돌아오는 게 분명히 있는 시기거든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중요한 면접이나 혹시 이력서 이번 달 작성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은 삶에 누적된 경험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조직에 풀어나갈지, 어떻게 사회에 연결할지, 내가 얼마나 이 조직에 헌신할지, 그게 얼마나 진심인지 이제 이런 부분 강조하시는 게 좋겠고요. 학생이신 분들은 이번 달에는 전공이랑 관련된 봉사활동 해보시는 것도 좋은 시기예요. 또 공부가 안 될 때마다 여러분의 전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될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베풀까?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공부에 활력소가 생기고 동기부여도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렵다면 멘토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랑 대화를 나눠보시면 확실히 리프레시 되실 거예요. 중요한 계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 이번 달 계약의 운도 들어오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업장 계약하신다면 내가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 내가 개업을 하면 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고 그걸 이제 어필하신다면 또 계약하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로 그런 것들을 어필하시면 계약의 운에서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될 수 있고요. 혹시 계약의 단위가 크고 좀 사이즈가 큰 계약 하신다면 훨씬 더 그런 영향력의 부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 대인운 차원으로 살펴보면 동전 8번하고 컵의 왕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동전 8번 카드를 자세히 보면 교육이라는 단어도 적혀 있어요. 그리고 성취, 성실하게 일하기, 열매의 결실, 이런 단어들이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은 꿀을 쌓아 오셨어요. 그러니까 벌들이 점점 더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벌이 있는 거는 벌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주인공처럼 나는 원래 벌을 키워내는 사람이야. 또 벌이 있으면 더 많은 꿀이 생길 거야. 나는 벌을 양육한다. 좀 이런 관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건데요. 이제 그렇다면 벌이 다가오는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귀찮아할 필요도 없어요. 나도 뭔가 주변에 알려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반드시 보답해요. 이제 이런 흐름을 대인운에 생각해 보시면서 좀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벌한테도 꿀을 좀 나눠줘야 벌이 와요. 내가 뭔가 나눠주는 거에 인색해지지 않아야겠다. 이런 다짐 중간중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컵의 왕을 보시면 카리스마 있는 사람, 그러면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 직관, 공감 두 개를 다 가진 사람, 이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번 달에 약간 그런 이미지예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뭔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 카리스마가 있다든지 뭔가 말을 하면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부담돼서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컵의 왕은 그럴 때 자기가 직접 다가가요.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내가 할 일 없어요? 이렇게 먼저 나서서 부드럽게 다가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고 뭔가를 더 주려고 하시는 게 좋은 시기. 이제 그럴 때 대인운도 더 올라간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이번 달 파랑분들은 이렇게 티칭 앤 러닝 그리고 교육, 내가 뭔가 이해하고 받아주고 또 가지고 있는 걸 가르쳐주는 장면. 여기서 운의 흐름이 연결되고 그게 마법사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풀어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 마지막 카드에서도 보시면 은혜와 감사함을 통해 즐거움이 확대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만든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혼자 거둘 것 이런 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다 하늘이 나한테 준 우연한 기회였다. 그 기회가 내 삶 자체가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고 또 할 수 있는 감사 자체가 커지면서 행복도 커진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우주의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곰곰이 들여다보면 다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유로움을 한층 키워가시는 게 필요하고 또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넓은 관점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분명히 주변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실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들어올 행운의 폭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 하는데요. 이번 달에 그걸 누릴 수 있는 시기다.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오늘 파랑분들에게 들어온 동물 카드에 지렁이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지렁이는 땅속에 사는 동물이죠. 여러 유기 물질들을 섞어주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존재예요. 지렁이는 단 한 번도 자기 땅을 두고 불평하지 않거든요. 내가 왜 이런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걸 섞고 있나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땅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소명의식을 말하는 선한 영향력의 동물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부드러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분들, 이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움직임이 세상에 감사가 될 거고 행복이 될 거래요. 이 어느 상황에 계시든 여러분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룩한 그런 마음, 소명의식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가운데 알케미스트, 연금술사 카드가 떴어요. 이 연금술사는 다른 물질을 섞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은 세상의 여러 사람들, 또 여러 환경들, 여러 업계들,
여러 존재들을 서로 조화롭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달에 쌓아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 영향력이 키워지는 그런 날들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하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10월이 어떤 모습, 어떤 감정 흘러갈지 사건 또 대인운 중심으로 읽어봤는데요. 하양분들 경우에는 좀 오래도록 기다려온 무언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좀 결과를 보기 직전의 모습이 떴거든요. 특히 좀 마지막까지 버티는 분들, 정말 힘든 마지막 고비, 이런 것들이 남겨진 모습도 있어요. 근데 하양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은 사실 뜻이 여러 가지예요. 이제 그 중에서 하양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가장 먼저는 끝이 온다예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막판 뒤집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뭔가 하시던 일을 그만두기 굉장히 아쉽거든요. 물론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현재 부정적인 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니다. 이번 달에 한 번만 더 승부를 보자. 한 번만 더 시도를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번 달 하양분들은 대인운에 있어서는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게 좋지 않은 시기예요. 사람들의 에너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얻으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주셔야 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고갈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양분들은 이번 달에 홀로 있는 걸 선택하시는 또 건강을 염두에 두는 것 이게 더 좋은 시기거든요. 일단 키워드 카드로 여러분이 건강을 고르셨어요. 이번 달에는 어느 때보다 건강이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아마 계절도 이제 바뀌고 추워지고 기관지에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특히 더웠던 날들의 습관이 남아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건강을 주의해라. 경고 사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습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몸, 이 몸은 가장 작은 우주와 같다. 또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 그 자체다라고 하거든요. 또 이 키워드 카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숫자가 71이라는 숫자가 떴죠. 이 71을 수비약으로 보면 7과 1을 더해서 8이 되거든요. 이 8은 완성수 다다르기 전까지 꽤 많이 온 숫자예요. 정말 많이 왔고 이제는 마지막 작업, 마지막 점검 이게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적절한 것 같아요. 이 어떤 일이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패기가 넘치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마무리할 때가 되면 원래 긴장도 풀리고 누적된 피로가 있다 보니까 어딘가 몸이 고장난 것 같아요. 과로도 계속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양분들의 이번 달은 나의 모든 일이 거의 다 됐는데 이 마지막까지 잘 되려면 일단 건강 신경 써야 된다. 이거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건강은 신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감정의 건강, 정서, 멘탈의 건강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머릿속을 잘 정리하시는 것, 또 감정적으로 예민해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이번 달 주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 달에 하양분들은 건강을 챙기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걸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사실 이번 달 될 때까지 에너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또 10월에 좀 중요한 일정이 남으신 분들, 그래서 뭔가 기다리는 게 있고 기도하고 염원하는 게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 그때까지 버텨본다, 그 결정을 내가 내릴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 끝이라는 거, 결정권이 여러분한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주체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끝내겠다고 결정한다고 해도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한테 와서 야 이제 그만해 이렇게 허락을 해줘야 된다. 그걸 나는 기다린다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의 합격을 기다리시는 분들
내가 취준생을 끝내고 싶은데 내가 끝내고 싶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솔로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데 그게 연애가 나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아래에 들어온 카드들 보시면 동전 4번, 내가 뭔가 버텨야 돼.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이거 하고 싶고 나 물러설 생각이 없어. 이런 뜻이 있죠. 하지만 데스카드의 저승사자가 왔거든요. 지금의 불만족이나 부정적인 상황, 이거의 끝은 저승사자가 와야 끝나요. 내가 끝을 낼 수 없고 외부의 어떤 커다란 세력이 와야 나한테 허락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의 시기는 약간 마지막까지 눈치 보시는 시기로 볼 수 있어요. 10월의 시작점에는 확실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크신 모습이고요. 내 인생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못하나?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 나 그냥 새로 시작하고 싶고 떠나고 싶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고요. 언제까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버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달에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특히 감정의 힘을 여러분이 조금 빼시는 모습도 있고 그게 바람직한 시기예요. 검은색이 있다고 하면 그 검은색에서 검은 주장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색이 점점 빠지면서 회색이 되겠죠. 갈색이 진한 갈색이 있다면 갈색의 기운이 점점 빠지면 연한 갈색이 되겠죠. 여러분의 이번 달의 감정이 기쁨, 슬픔, 분노, 환희, 뭔가 격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약간 색이 빠져야 되고요. 물이 빠지면서 약간 고요해지는, 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머리 염색하는 염색약 중에 다크 브라운도 있지만 약간 자연갈색처럼 색이 빠지는 게 있잖아요. 이번 달에는 여러분도 어깨에 힘을 조금 빼시고 느슨해지는 이완하는 시간이 오고 그게 와야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힘을 빼야 새로운 게 보이고 새로운 기회도 오고 새로운 걸 만난다라고 하거든요. 기다리던 걸 너무 강하게 원하고 너무 염원하다 보면 그것이 나를 해칠 수 있고 그것은 역시 부러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있어요. 이제 이걸 직장인이신 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번 달에는 어떤 강한 대립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내 주장을 확고하게 드러내고 싶고 뭔가 싸우고 싶고 나 지고 싶지 않고 뭔가 치열하게 일하고 이러고 싶지만 거기서 약간 어깨에 힘을 빼시는 게 좋아요. 또 어떤 대립이 있거나 싸움이 있을 때 내가 강하게 대하면 다시 상대방도 강히 다가오거든요. 싸움이 점점 커질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일도 일이지만 어쨌든 나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나를 방어하는 그런 관점으로 대하시는 게 좋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뭔가 거래처나 고객이나 또 뭐 아랫사람, 내부 사람 경영하실 때도 예민하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대하시는 게 여러분 건강에 좋아요. 물론 그렇다고 내 거 다 양보하라는 게 아니라 아예 색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가 아니라면 약간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 약간 융통성 있게 대하는 거, 그게 필요한 시기고요. 이번 달 시험이나 면접 앞두신 분들은 약간 차분하고 좀 톤 다운된 그런 분위기 조성하시는 게 좋은 시기예요. 학생이신 분들도 조금 부드럽게 상황을 대하시고 너무 막 파이팅 넘치게 하시기보다는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중간중간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고요. 어느 상황에 계시거나 이번 달 하양분들은 약간 긴장감을 풀어주셔야 돼요. 또 상대방을 대할 때도 너무 강하게 대하는 것보다는 적을 만들지 말자. 또 내가 너무 강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시샘할 수 있다. 이런 점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번 달 근데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 앞두고 계신 분들 운 자체는 긍정적이거든요. 내가 끝을 하나 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조건 몇 개는 만족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도 어느 정도 양보는 해야 일이 진행이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100% 원하는 조건 다 가져갈 거야. 안 그러면 안 할 거야. 이렇게 강하게 밀고 나가시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루어져도 뭔가 나중에 마음이 안 편하다든지 상대방이 다른 얘기 한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건 내가 지켜야겠지만 내가 너무 지나치게 욕심부리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 조금 내려놔야 일이 진행돼요. 이번 달은 약간 내 기준이나 내 예상이랑 약간 어긋날 수 있지만 일이 되긴 되거든요. 또 대인운 봤을 때는 이번 달엔 주변 사람한테 기대는 것보다는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시기예요. 내가 어떤 힘든 점을 말했을 때 진짜 내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직접 말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쟤는 왜 맨날 힘들다 그래? 뭐 그 정도 가지고 뭐가 힘들어? 사람들도 다 그래.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번 달에는 사람한테 많이 기대지 마세요. 사람들 얘기에 공감을 하지 않는 거, 오히려 그냥 좀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한 시기거든요. 이 감정을 빼는 게, 또 힘을 주지 않는 것, 약간 느슨하게 잡고 있는 거, 그게 좋은 시기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막 진심으로 도와줘도 막상 상대방이 내 도움 받아놓고도 하영은 괜히 오지랖 부렸어. 나 혼자 할 수 있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절대 혼자 못할 거였고 내 도움 없으면 못할 거였으면서 여러분의 공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금전운도 그래서 좀 가지고 있는 거 지키셔야 되는 시기고요. 사람 좋게 행동하느라고 막 돈 많이 쓰게 되는 것보다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죠. 또 감정이 격해지고 스트레스가 막 생기면 나중에 그 소비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소비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쓰는 돈은 꼭 필요하겠죠. 또 오늘 조언 카드 보시면 마법의 상징 까마귀 카드가 떴는데요. 이 까마귀는 영혼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딱 지켜보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걸 본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섣불리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잣대를 놓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바라보는 사람, 특히 과거, 현재, 미래를 잠잠히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관통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마법사랑 마녀는 늘 옆에 까마귀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내면의 힘, 뭔가 내공, 이런 걸 사용할 때는 내 두 눈이 아니라 제3의 눈이 필요해서 그때 놓는 게 까마귀예요. 특히 나 자신의 삶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지, 내가 지금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까마귀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까마귀 자체가 바른 식습관, 사람들과 거리 유지하기, 지속적인 학습 이런 걸 말해줘요. 먹는 게 나이고 말하는 게 나이고 내가 읽는 거, 내가 배우는 게 나다. 나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그런 시기에 나오는 게 까마귀거든요. 또 이번 달에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요함이 필요해요. 평화가 풍부한 고독. 그 고독이 나를 살릴 것이다. 나의 영웅은 나 자신이다. 지금은 나를 돌봐야 되고 나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 카드들의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하양분들은 이번 달에 약간 어깨에 힘을 빼는 것, 사람들이랑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게 더 유리한 시기거든요. 너무 강하게 격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한번 돌아보시는 이런 키워드 생각하시면서 운동에 꼭 시간 내시고 명상에 시간 내시고 더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하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